부동산 클리닉입니다. 뻔한 부동산 정보는 가라. 항상 남들과는 다른 부동산 전략을 제시해 주시죠. LJ 부동산 연구소 임종욱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만나러 갈게요. 임종욱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임종욱 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지금 빨리 전화를 주십시오. 자, 오늘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02-2077-6354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빨리 연락 주시고요. 문자도 받을게요. 02717-178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여러분의 궁금증들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연락 주시는 동안에 저희는 또 임 소장님과 함께 또 부동산 전략들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어느새 하는 게 갭 투자 그때 관련해서 말씀 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이후로 우리 시청자분들 또 반응 굉장히 뜨거워서 네. 요것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 저희가 한번 공부해보면 될까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요. 갭 투자 아무나 하지 마라 2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진짜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규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619 대출에서 빠진 부분들이 바로 이 갭 투자라는 얘기를 그렇죠. 많이들 합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전세를 활용해서 하는 투자는 과거에도 해왔었고 지금도 해왔었던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갭, 즉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은 말 그대로 가치 투자를 꼭 해야 됩니다. 자, 이 가치 투자를 어떻게 작은 돈으로 할 것이냐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무조건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하지 말라는 주제로요,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투자하라는 오늘 그런 강의 내용을 좀 더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저희가 연도별 아파트 평당 가격인데요. 자, 이거 보면 좀 행복해집니다. 자, 2007년부터요, 2017년까지 약 10년 정도의 데이터를 수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서울 지역은 보니까, 2007년도에 평당,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1,140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1,784원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56%가 지금 상승을 한 건데요. 자, 지금 보면은 2008년도까지 꾹 상승하다가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여기 2014년도부터 다시 상승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동산은 왜 장기 투자냐라는 얘기를 나오는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자, 2007년도에 매입을 하셨던 분들은 매우 행복하게 가고 있겠지만 2008년도에 1,500만 원에 구입을 하던 분들은 가격이 떨어지는 동안에 이 심적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매도하신 분들은 당연히 손해를 봤겠죠. 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버티지 못하고 매도하신 분들은 난 부동산이 맞지가 않아, 나는 부동산하고 안 친한가 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여기서 잘 버텨셨던 분들은 2014년도부터 이제 상승권으로 들어가서 2015년도에 최고점이었던 2008년도의 고점을 넘어서서 지금은 1,784만 원까지 통계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10년을 두고 보니까 약 56% 정도의 상승이 있었던 것이죠. 즉 매년 5%씩을 상승을 해왔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지금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사실 이거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동산에 10년을 넣어놓으면 매년 5%씩은 상승한다라고 생각하고 최근 들어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인데요.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흘러오고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도 서울과 비슷한 57%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다소 낮은 약 38% 정도의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도별 아파트 거래량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보신다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량과 그리고 매매 가격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10년을 두고 봤을 때 지금 2007년도는 사실은 지표 자체가 지금 약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렇다면 2016년도까지 보고서 한번 말씀드린다라면 좀 전에 가격 상승했었던 것처럼 2008년도에 아까 고점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 거래량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것점이 되겠죠. 그러면서 2013년도까지는
다소 거래량이 좀 낮았다가 높았다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다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서울은 좀 완만하게 흘러간 반면에 경기도 지역은 좀 등락이 좀 더 심했었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거래량이라는 부분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는 좀 하락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경기가 올라가는 가격이 평당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또 거래량이 다소 또 올라갔었던 모습을 볼 수 있으면서 가격이 오르니까 거래량이 오른 건지 아니면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네. 가격이 늘어난 건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참고해 보면서 갈 필요성이 좀 있겠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결론을 내고 가보면요.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면 가격은 다소 하락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상승했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지역별로 본다면 꼭 거래량이 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다기보다도요, 가격이 상승하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변수들은 여러 가지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또 한번 어떤 변수들을 좀 더 골라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해안이 또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역별 평단가 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3.3제곱미터당 이제 평가 금액이 나올 텐데요. 역시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강남이 1등입니다. 네. 자, 그런데 다 서울로만 도배가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과천시가 당당하게 2등을 하고 있겠죠. 여기서 보시다면 과천시도 최근 들어서 이 재건축이라든가 이 재건축 아파트의 열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상위 클래스에 지금 올라가 있다는 점을 평당가 볼 수가 굉장히 높으네요. 예, 있겠고요. 자, 3위로는 이제 서초구와 용산구, 그리고 송파구, 마포구 등 이렇게 여러 알고 계신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남구와 서초구까지는 과천시까지 포함해서 재건축의 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자,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입지의 힘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의 중심 지역으로서 계속적으로 입지 여건이 좋아지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보면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이런 지역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실거주자들이 증가되면서 가격들이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전국 아파트 순위 한번 네. 보실 수 있겠죠. 어디 아파트가 제일 비싼지 뭐 우리가 술 한잔 먹으면서도 꼭 얘기 나오는 곳이잖아요. 내가 어디 산다. 그런데 야, 다 그동안에 말 잘 안 나오던 타워팰리스가 당당하게도 여전히 1등을 하고 1등이네요. 있습니다. 역시 타워팰리스가 가격도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1등을 당당히 차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어느덧 있겠고요. 15년 차 된 네, 곳인데. 벌써 15년 된 주상복합 아파트겠죠. 예전에는 더 뭐 타워팰리스 하면 부의 상징이기도 그랬었죠. 했었죠. 자, 최근 들어서 이 한남더일이 이 4위까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한남도, 그러니까 용산에 대한 힘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되는 모습도 볼 수 있겠고요. 또 반포의 레미아 퍼스티지 이런 것들이 또 재건축의 또 힘까지 당기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역시나 강남과 용산과 서초구가 이 아파트 상위 클래스는 전부 다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서 역시 강남과 이 용산의 힘은 매우 세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갭 투자에 대한 이 전세가율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데요. 자, 보신다면 경기도와 인천은 전세가율이 약 78.9에서 76.8, 즉 80%가 조금 안 되는 범위에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서울은 71.4. 즉 뭐냐,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서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좀 벌어진다는 부분이 되겠는데 서울 지역은 전세가율이 좀 하락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1년 동안 많이 상승했었다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가가 상승하면서 전세가가 같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 갭 투자도 정말 현명하게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전국에서 이 갭 차이,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전세가 유리입니다.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나눈 가격이 되겠는데 네. 자, 1등이 어디냐? 광주입니다. 자, 광주는 정말 0.2억 원, 즉 2천만 원만 있으면 집을 하나 살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네. 2위, 3위, 4위 쭉 가고 있는데 서울 지역은 지금 없네요. 없죠. 여기서는 네. 없고 이제 10위, 11위, 인천이 그나마 11위, 그리고 또 경기권, 서울권이 15위. 좀 밑으로 쭉 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곳이 바로 또 세종시인데요. 네. 세종시는 갭 차이가 17입니다. 1.6억 원. 그러니까 많은 돈이 있어야 아파트에 전세를 껴서 살 수가 있겠는데 다음 차례에서 보면 연간 상승률 2016년에서 17년까지 가장 높게 상승한 지역 1위가 바로 세종시입니다. 즉
갭 투자라면 우리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없는 투자를 하는데 세종시는 갭 투자 비율이 17위였습니다. 1.6억 원. 그렇다면 갭 투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가치 투자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상승하는, 부동산이 상승하는 지역을 찾아줄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상승률 1위 세종시, 2위 제주도, 3위 서울이 되겠는데 이 전세가율 갭 투자 지역을 본다면 다 하위권에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 차이가 좀 더 많이 벌어진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1위에 썼던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순위에서는 벗어난 마이너스 1%의 성장률을 했었기 때문에 갭 투자는 할 만한 지역이지만 이 매매가로서는 그렇게 재미가 있지 않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하시되 매매가가 상승하는 지역 위주로 가격 차이가 매매가와 전세가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갭 투자 지역을 찾아서 하는 투자 방식이 우리가 진정한 갭 투자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결론을 내드린다면, 자, 세종시는 매매가 상승률 1위였습니다. 하지만 전세가율은 17위를 할 정도로 우리가 전세가율에 대한 갭 투자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자, 이렇게 매매가가 상승할 만한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방식,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갭 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 1위였습니다. 갭 투자 0.2억 원만 하면 되겠지만 매매가 상승률은 13위로서 마이너스 1% 하락을 했었다라는 점을 잘 유념해서 보시면서 우리가 갭 투자가 무조건 소액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을 최대한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갭 투자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갭 투자라고 한다면 전세가율 무조건 가장 높은 곳 투자하면